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노동절 연휴 반응 극과 극, 언론, 소비시장 호황, SNS, 짠돌이 여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노동절 연휴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뜻이죠. 중국 관영 언론은 노동절 연휴에 대한 관광을 통해서 소비시장의 호황, 잠재력 폭발과 같은 소식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증가를 했지만 수입액은 관광객의 증가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SNS는 짠돌이 여행 사진이 올라오면서 위축된 중국의 경제 현실을 반영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 반응 극과 극, 언론, 소비시장 호황, SNS, 짠돌이 여행입니다. 노동절 연휴로 중국 소비시장 호황, 모든 분야에서 경제성장 엔진 점화, 중국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보여줬다. 이는 2023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노동절 연휴 기간 관광산업이 주도한 경기 회복 성과를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즈의 기사문의 일부입니다. 중국의 CCTV나 신화통신도 비슷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화통신과 같은 경우는 노동절 연휴 소비시장 활기 분출로 향후 경기 전망 청신호, 비인기 지역도 각광,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문화여행업에서 경기 회복수가 뚜렷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밀려드는 인파로 숙소를 구하지 못한 일부 관광객이 화장실에서 노숙한 소식을 이러한 보복관광의 대표적인 예로 보도한 것이죠. 지금 중국의 문화여유국, 한국으로 보면 관광국의 발표입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 국내 여행, 말하자면 중국 내 여행객이 2억 7,400만 명. 이 수치는 코로나19의 발생 전인 2019년도 노동절 대비 19.0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광 수입의 증가액입니다. 노동절 연휴 전체 관광 수입은 1,480억 5,600위안, 약 28조 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28.9%가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 통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 수치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19년보다 고작 0.66% 증가한 데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관광객은 올해에 19.09%나 증가했지만 수익은 0.66%, 채 1%도 늘지 않은 것이죠. 언론도 올해 중국 노동절 연휴 관광 트렌드를 짠돌이 여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특수부대 여행, 그래서 특수병 여행으로 불리는 이 여행은 하루 경비를 100위안, 약 19,000원 이내로 줄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대학생 등 체력이 넘치는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하루 10곳 이상의 관광지를 순회하며 잠은 적게 자거나 노숙으로 때우는 강행군 여행을 말합니다. CCTV나 신화통신에서 말하는 화장실에서도 노숙, 이것은 짠돌이 여행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화장실에서 잠을 청한 관광객들을 살펴보면 젊은 층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 그림인데 보시면 다 잠자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는 SNS 주목받으면서 유행하고 있지만 이 짠돌이 여행과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현재 위축된 중국 경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지 경제 매체인 제1재경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노동절 연휴 소비액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응답자의 43%, 즉 절반 가까운 숫자가 500위안, 약 95,000원 이하라고 답했죠. 응답자 절반가량이 5일 동안 황금 연휴에 쓴 비용이 한국 돈의 10만원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이 주장하는 소비시장의 호황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리고 노동절 연휴 둘째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제조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4월 수치가 49.2, 50 미만이었다는 것을 합니다. PMI 지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지수인데, 이는 경기 전망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50이 밑돌면 경기 수축을 의미하는 것이죠. 4월 PMI 지수가 49.2라는 것은 중국의 제조 경기가 하락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으로서는 이번 노동절 연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올해 초 제로 코로나 중단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맞는 노동자 연휴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노동자 연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가느냐, 이것이 결국 중국 경기가 회복하고 있음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큰 이벤트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노동자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쓴다라는 것은 우리 공산당 정권은 중국을 잘 유지하고 있어 라고 세상에 쩡쩡거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시장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시급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10% 이상의 여행객이 증가했는데 1% 미만의 지금 소비가 1% 미만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 숫자 는 것에 비해서 소비가 줄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중국 문제 전문가인 탕하오는 중국의 그러한 절박함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쯔보 샤오카오 열풍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억지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세상에 중국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준다라는 사건이 쯔보 샤오카오. 쯔보시는 중국 산둥성에 있는 470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입니다. 이 쯔보시라는 곳은 2500년 전 춘추 전국 시대에 가장 번영했던 국가였던 제나라의 수도였었죠. 그래서 오랜 역사, 많은 유적, 이것을 지닌 도시이지만 현재로 보면 경제 규모로는 다른 상둥성의 도시인 칭다오, 그리고 주도인 진안 등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리고 여기 샤오카오라고 불리는 것은 한국말로 구이라는 뜻이지만 러우창과 함께 꼬치구이를 가르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샤오카오는 고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야채, 해산물 등 다양한 재료로 쓰이는 구이, 그리고 러우창과 같은 경우는 고기를 꼬챙이로 깨워 놓은 듯한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쯔보 꼬치구이는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SNS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최고 인기 키워드 중 하나였습니다. 바이두의 실시간 검색 순위에는 쯔보 꼬치구이가 상위권에 올랐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쯔보를 태그로 한 게시물의 조회수가 120억 회가 넘었습니다. 한국 언론까지 이 쯔보시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자, 이게 쯔보의 꼬치구이 그림을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림을 그대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신화통신은 지난 4일 쯔보 꼬치구이가 올해 3월 들어 중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쯔보가 꼬치구이 매니아들이 꼭 방문해야 될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노동절 연휴 기간 쯔보에는 이러한 꼬치구이를 맛보려 수만 명이 몰려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CCTV도 이 쯔보 현장을 찾아서 뜨거운 열기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꼬치구이란 이미 중국 전역에 많이 유행되고 있는 매우 흔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쯔보의 꼬치구이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것은 전병에 싸먹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지만 중국 전역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는 상둥성, 그것도 작은 쯔보까지 찾아와 먹을 정도로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탕하오는 쯔보 꼬치구이 열풍에 대해서 중국은 공산당의 감시와 검열이 엄격한 통제 사회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고 확산이 된다면 공산당 관영 언론까지 이를 홍보하고 거들고 나선다면 거의 틀림없이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탕하오는 중국 공산당은 전염병 퇴치, 그래서 즉 코로나19의 퇴치와 경제 회복을 선전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대대적인 여론 공작으로 꼬치구이를 띄웠다. 그 목적은 저렴한 길거리 음식을 유행을 시켜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고 싶어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꼬치구이의 가격은 겨우 10위안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1,900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죠. 이 때문에 사 먹기도 부담 없는 길거리 음식이었기 때문에 대중에도 친숙하고 가난한 서민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탕하오는 이번 꼬치구이의 열풍에는 심각한 실업난을 해결하는 의도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점의 꼬치구이 가게는 다른 가게를 만드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차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실업자나 생활고에 처한 이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직접 노점을 차려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꼬치구이의 열풍은 경제난에 늘어나는 실업자가 거대한 저항 세력으로 커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의 꼼수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시사평론가인 탕징위안은 쯔보 꼬치구이의 유행, 이것은 중국의 불안한 번영을 보여준다라고 논평했습니다. 탕징위안은 과거 중국인 관광객의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 해외 사치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의 순방이 대명사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소비하는 중국 관광객이 중국의 부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가장 떠오르는 사건이 지금 쯔보 꼬치구이. 그래서 싸고 맛있는 꼬치구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중국을 보여준다고 탕징위안은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빈곤층은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의 뎁스는 더 얇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면 가난하게 사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현재 중국의 청년 실업률. 3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19.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월에 비해서 17.3%나 증가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청년의 실업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중국은 학제 편성상 9월에 입학하고 5월, 6월에 졸업합니다. 중국 교육부가 밝힌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자는 1158만 명.
사상 최대의 대졸자를 배출합니다. 이미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올 여름 대졸자까지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청년 실업률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졸자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직업군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지금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름방학에는 재학생들도 아르바이트 교직을 뛰어들면서 더욱더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 안 봐도 뻔한 상황입니다. 보통 재학생들이나 이러한 대졸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 교육 부분이에요. 교육 부분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 교육에서 사교육, 이 사교육을 작년에 깡그리 무너뜨렸죠. 사교육을 깡그리 무너뜨렸는데 특히 영어 교육에 대해서 깡그리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사교육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졸생들, 뛰어난 대졸생들이 이제 실업자로 전락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취업난이 중국 경제와 민생 문제도 문제 일으키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청년 실업률의 증가,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면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이는 사회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탕하오도 꼬치구이 열풍 보도 이면에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깔려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는 이어서 꼬치구이뿐만 아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젊은 부부가 노점을 차려 하루 9,000위안, 약 172만원 가까이 벌었다? 항공기 승무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노점에서 커피와 밀크티를 팔고 있다라는 등의 언론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웨이보, CCTV 웨이보에 올라온 그림인데 지난 3월 중국의 Z세대에 해당하는 구어허우, 즉 1995년 이후 출생자 부부가 노점을 차려서 하루에 9,000위안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CCTV의 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관영 언론마저 이러한 것을 보도를 하고 이쪽에 관심을 쏠리기 위해서 이러한 간단한 사업, 먹는 사업, 이것을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IMF 때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퇴직했죠. 많은 사람이 퇴직하고 가장 쉽게 하는 게 닭 튀기는 거 아니면 김밥 이런 쪽으로 갔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청년들에게 번듯한 직장을 기대하지 마라. 노점을 차리라고 사회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소위 계획경제, 여론지도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쯔보가 성지로 등극한 배경에는 작년 5월 진안시에 위치한 산둥대학에 코로나가 퍼져 학생들이 대거 격리에 들어갔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이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쯔보시에 7일간 격리했고 이 쯔보시에서 격리 학생들에게 도시락 대접하고 격리 마지막 날 격리 학생들에게 전원 꼬치구이 파티를 열어주면서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우리 다시 봐요라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잊지 못한 산둥대학 학생들이 올해 따뜻한 3월에 쯔보에 몰려서 꼬치구이 인증샷을 SNS에 올렸고 산둥대학 학생들의 쯔보시 의리방문 사인이 SNS를 타고 중국 전역으로 알려지면서 베이징대, 칭화대 등 다른 대학 학생들까지 쯔보 투어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은 산둥대학의 학생 그리고 베이징대나 칭화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점이죠. 거의 중국 공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실제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쯔보는 결국 리오프닝 이후 대표적인 관광 성공 사례가 되었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쯔보의 성공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도 쯔보 꼬치구이 간판을 내건 식당들이 생겨났고 쯔보를 가지 않고도 맛볼 수 있는 쯔보 꼬치구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굳이 쯔보를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먹고 있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탕하오는 노점을 차리고 꼬치구이를 굽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이는 경제 회복으로 볼 수 있는가? 라고 지적하면서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경기 침체로 많은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사람들은 노점이나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엔진이 고장난 경우라고 분석을 했죠. 그는 노점은 명절이나 휴일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긴 하지만 대체로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소비 금액이 한계가 있고 한두 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고용의 창출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판매량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2023년 1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426만 1천대 그리고 2022년 1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496만 5천대. 이를 보면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판매량이 13.4%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내연 기관차와 일반 전기차가 다 포함된 이 판매량이라는 것이죠. 중국 승용차협회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회사들의 판촉 행사를 지켜보고 구매시키를 늦추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창 가격 인하 중인 상황과 맞물리고 있죠. 지난 1월부터 벌어지는 테슬라발 가격 경쟁이 비아드를 비롯한 중국 업체는 물론 폭스바겐, 벤츠까지 차량 가격을 낮추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처음 가격 경쟁을 촉발시켰던 테슬라는 수익 악화를 우려해 다시 가격을 인상한 상황이고 테슬라 차량을 노렸던 사람은 다시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탕하오는 자동차 회사들의 가격 경쟁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노점 장려와 꼬치구이 선전이라는 빈약한 내수 시장 대책으로 경제적 무능만 노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지금 노동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절 이야기가 결국 중국의 경기 하락까지 보여준다. 이번 노동절을 통해서 중국이 잘 나가고 있고 내수도 펑펑 터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NS상에서는 뭐 거지여행 같은 거 전투병 여행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만큼 중국에서 놀고는 싶지만 재정이 없어서 잘 놀고 있지 못하는 상황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